안녕하세요. 박용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했던 콜라이더에 의한 트리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두 게임 객체가 충돌을 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 게임 객체는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두 객체 중 하나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두 게임 객체 중에 하나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객체가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 같이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어떤 게임 객체의 속성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인스펙터 창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인스펙터 창을 필요한 수만큼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1번, 첫 번째 인스펙터에는 메인 카메라 속성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는 도어 객체의 속성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카메라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움직여 줄 거고요. 그리고 움직여서 도어의 충돌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 도어 객체를 회전하는 그러한 동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 들어가서 먼저 카메라를 트랜스폼 포지션의 함수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 보는 스크립트를 먼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수평 방향의 에로키를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다운 에로키를 입력을 해보면 움직이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인지를 살펴보고 검증을 해 보시면 됩니다. 또는 WASD 키를 이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어의 게임 객체 안에 도어를 회전시켜주는 함수를, 클래스를, 스크립트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 이 도어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충돌 감지를 할, 즉 우리가 콜라이더를 도어에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트리거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콜라이더는 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콜라이더가 아닌 두 개의 콜라이더를 썼다라는 것은 콜라이더 영역에서 트리거 모드를 통해서 실제 카메라 게임 객체와 충돌을 감지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요 콜라이더를 2개를 넣어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술 문서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와 같은 충돌과 트리거에서의 방법 중에 한 가지 콜라이더가 하나가 있었을 경우에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이더를 2개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림과 같이 문에는 정확한 콜라이더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2번째 콜라이더는 더 크기가 조금 문 폭보다 더 큰 상태의 충돌 영역을 아웃라인을 정해준 게 2번째 충돌체, 즉 콜라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도어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 구현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그냥 타이핑 치시면 돼요. 보이드 온 트리거 스테이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얘는 진입하는 점, 그 진입점이 아니라 감지 영역에 들어갔을 때 동작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도어 자신이에요. 도어 자신. 그럴 때 우리가 this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this 점 자기 자신이니까 게임 오브젝트 점 회전시킬 거니까 transform 점 rotate의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겠지요. 이 rotate에는 각도, 오일러 각도 그냥 각도값 플롯을 부동소 수형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90도 회전하는 그 결과만 우리는 확인할 거니까 그냥 0도, 90도 Y축으로 회전하는 것만 진행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충돌되어지는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를 콘솔 창에 한번 로그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디버그라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디버그 점 로그 그리고 other 충돌되어지는 객체의 게임 오브젝트의 네임을 출력해줘. 콘솔 창에. 자, 이렇게 도어 로테이트에는 간단하게 온 트리거 스테이라는 걸로 한번 써봤어요. 만약에 온 트리거 스테이가 문제가 있으면 얘는 온 트리거 엔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S 눌러주면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도어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인스펙터 탭을 2개를 열어놓고 각각 게임 객체, 다른 객체의 특성 창을 열어서 속성의 값들, 특성의 값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값이 더 정확하게 최적의 값인지를 찾아낼 때 이렇게 인스펙터 창을 2개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인 카메라에 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만약에 없고
콜라이더만 있었다. 자, 첫 번째, 콜라이더도 없겠죠. 처음에 콜라이더는 메인 카메라에는 지금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대신에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넣었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플레이. 그러면 카메라는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도어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충돌 감지, 스테이 이거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콜라이더를 넣어볼까? 그래서 콜라이더를 넣었어요. 근데 스피어 콜라이더를 넣었습니다. 구 콜라이더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플레이를 해서 카메라를 이동을 해도 충돌이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슬라이더에 설명했듯이 두 개의 게임 객체, 콜라이더가 두 개의 게임 객체에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충돌 감지를 하려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져 있어야지 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도어에다가 애드 컴포넌트 한 다음에 리지드 바디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도어에다가. 그리고 얘는 유저 그래버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가 땅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플랜하고 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정확하게 콜라이더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따라서 얘가 얘하고 충돌되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도어에 가서 콜라이더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체크한 이즈 트리거를 얘를 체크했잖아요. 그 충돌 영역을 콜라이더의 트리거 모드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충돌 무시하고 통과하는 물리 계산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를 유지 그래버티를 체크 해제하지 하면 얘는 떨어지지 않겠죠. 자, 분명히 얘는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는 대신에 유즈 그래버티라는 거는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줘도 되지만 가급적 움직이는 객체에다가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는 거가 더 좋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지 그래버티는 쓰면 안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스키네마틱을 체크를 해주는 이유는 이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는 내가 캠 무브라는 스크립트에서 트랜스폼 포지션을 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카메라에 힘을 줘서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즈 키네마틱을 체크해 준 겁니다. 유즈 그래버티는 체크된 거를 해제해도 이즈 키네마틱 얘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중력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동시켜 보죠. 자, 영역으로 들어가면 스테이 상태에서 가죠. 그리고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엔터 진입해서 얘를
회전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도 되지만 지금 온 트리거 스테이를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이 도어는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런 건 있잖아요. 얘를 이동을 할 때 문이 여기서 이벤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얘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었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어떤 걸 선택해주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스테이 하게 되면 계속 충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충돌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냥 한번 회전시킬 거야. 그리고 그냥 감지하는 거는 무시할 거야.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그냥 홈트리거 엔터를 여기서 써서 처리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지금 여기 도어 로테이트의 온 트리거 스테이를 주석으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온 트리거 엔터로 메시지 구현을 다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저장하고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자, 여기 콘솔 창에 메시지 나왔던 거를 클리어 시킬게요. 그리고 얘를 콘솔 창을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동시킬 거예요. 자, 콘솔 창에 딱 한 번만 충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 트리거 엔터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트리거 스테이를 쓰시겠습니까? 최적화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한 번만 감지하면 되는데 계속 이 문 열고 하는 부분에서 감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온 트리거 엔터가 더 효과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라이더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나올 때 퍼포먼스, 즉 굴러가는 낙석, 뭐 이렇게 굴러갈 때 속도가 저하가 된다. 근데 그 게임 객체가 어떤 콜라이더느냐, 그 콜라이더에 따라서 속도는 분명히 박스일 때, 스피어일 때, 또는 메시 콜라이더일 때, 자, 속도가 빠른 거는 구가 빠르겠죠, 그죠? 콜라이더가 구가. 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문을 내가 나중에 여기 얘 문은 지금 스크립트로 얘를 회전하는 거를 만들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온 트리거 엔터에서 제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플래피 버드 걔를 만들어 보면서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같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도어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도어를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회전할 때는 얘 도어 자체, 요 상태에서는 회전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도어 힌지라고 할게요. 그런데 도어 힌지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요 도어 끝 요 지점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어 힌지가 실제 지금 화면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디렉션 라이트를 약간 줄여볼게요. 자, 얘를 클릭해 보면 그냥 기즈모만 나오지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도어 힌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사용자 기즈모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해서 아이콘을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사용자 기즈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를 요 도어의 요 모서리점으로 이동을 시킬 때 버텍스 V 당연히 여기 도구모 키시고 키보드에서 V를 눌러서 점을 버텍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게 공간상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공간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춰지는 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어의 트랜스폼의 요 포지션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어 힌지 객체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컨텍스트 커맨드 메뉴로 가서 페이스트 포지션을 하면 이와 같이 도어와 도어 힌지가 정확하게 중심점, 도어의 중심점에 도어 힌지가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도어의 크기가 2m니까 지금 이 도어 힌지의 y값을 1.07이 아니라 2.07로 바꿔주면 y값이 이렇게 변경되죠. 그 다음에 x축을 잡아서 이동을 시켜주면 대략 마이너스 0.47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겠네요. 그죠?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어 힌지가 부모가 되고 도어가 자식 객체로 넣어주고 나중에 도어 힌지를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켜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문의 회전 반경이 되어지겠죠. 나중에 이제 어떤 게임 객체에서 문을 회전할 때는 이렇게 회전의 중심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니티의 좌표계는 기즈모 좌표계는 그 게임 객체의 중심점에 위치하게 돼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명에 대한 거 다 이해되셨지요? 어떻게 조치하는지 큰 어려움 없는 것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리지드바디라는 컴포넌트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게임 객체 중에. 그래야지 이 충돌 체크, 충돌 감지를 한다. 요거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본 겁니다. 요거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확실히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 트리거 엔터와 온 트리거 스테이도 이렇게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죠? 얘는 한 번만 감지하는데 온 트리거 스테이는 계속 감지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함수는 stay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enter가 되겠죠. onto enter. 자, 제가 조금 전에 공유했던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플래피 버드 스타일이라는 그 튜토리얼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서 만들어진 교육 자료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플랫포머 게임 또는 러너 게임이라는 것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구글 드라이브 쪽에다가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스프라이트 얘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 쪽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걔를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 이런 이미지들을 다 올려놓을게요.
버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 버드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얘는 지금 스프라이트 렌더러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만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는 이제 리지드 바디 힘을 가지고 강체, 이 리지드 바디 2D를 만들어서 힘을 줘서 얘를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add component 버튼 눌러서 리지드 바디 2D를 넣어주세요. 자, 그럼 리지드 바디 2D 나와 있고요. 여기 시뮬레이티드가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티드가 체크되어 있어야지 얘가 말 그대로 운동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충돌 체크를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콜라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dd component 눌러주시고 콜라이더. 그 튜토리얼 같이 다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각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요 이미지 따라 이렇게 다각형으로 폴리곤 콜라이더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폴리곤 콜라이더 2D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에디트 콜라이더 버튼을 눌러주면 각각의 요 버텍스에 따라서 콜라이더가 이렇게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중요한 거는 얘를 플레이를 했을 때 땅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라운드에도 콜라이더가 있어야지 충돌 감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라운드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도 add component 눌러서 콜라이더를 넣어주는데 얘는 박스 콜라이더가 필요하죠. 왜? 형태가 박스니까.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2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D 넣어준 다음에 보면 이 콜라이더의 크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크죠? 그래서 요 이미지에 맞게끔 요 박스 콜라이더, 에디트 콜라이더 요 우측에 있는 버튼 눌러서 얘를 사이즈를 요 점을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크기가 변경되어집니다. 그럼 대략 사이즈 X는 20.48, Y 값은 뭐 대략 한 2.5 정도 주면 풀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콜라이더 크기가 결정 나질 거예요. 옵셋은 뭐 굳이 값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소수점 이하짜리가 너무 많네요. 그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2.4 정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옵셋을.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2 정도 주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옵셋이에요. 자, 마이너스 1.4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버드는 떨어져야지 되고요. 콜라이더에 딱 충돌돼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겠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버드가 나는 계속 플레이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면 Y축 방향으로 날아가는, 떨어지지 않게 계속 날아가는 거를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이 버드를 선택을 하고 add component 눌러서 맨 아래쪽에 있는 new script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달라고 할 때 버드라고 줄게요. 그러면 bud.cs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지금 여기 bud.cs 만들어진 거를
뭐 스크립트 폴더가 있으면 글로 보내주시고 더블 클릭.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버드 01.txt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데, 걔는 그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화면을 공유를 해서 다시 보면,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 되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만 일단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컨트롤 C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자, 여기 부분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복사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이 쳐지는 게 이제 나오죠. isDead. 이건 isDead 같은 경우는 변수로 선언이 안 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if 조건문에 보니까 false냐 true냐. 그럼 어떤 거가 있어야 돼요? bool로 변수가 선언이 되어야 되니까 private 데이터 타입은 bool. 안 보이면 제가 이거 할게요. 자, 변수명 isDead네요. 그리고 초기 값을 false로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isDead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rb2d라는 게 있네, 변수가. 얘는 리스트바디라는 컴포넌트를 받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private. 자, 데이터 유형, 얘는 데이터를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 리스트바디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RIGID, 리스트바디 2D. 자, 그리고 변수명이 자, RB2D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하고 정확히 세미콜론.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여기 false라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할 거고요. 여기는 add false라는 함수 커맨드를 사용을 했고요. vector2 해서 0,y 값을 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false라는 변수가 필요하네요. 얘는 나중에 이 변수값을 인스펙터 창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광역 변수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public 그 다음에 float 유형 부동소 수용으로 받을 거고요. 변수인 false 자, 초기 값을 200 정도 줘볼게요. 세미콜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까 우리가 on collision 우리 안 썼어. on 트리거 엔터 썼는데 얘는 지금 on collision enter true라는 거를 썼네요. 즉 rigid body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2팁에 collider 2D, rigid body 2D가 다른 rigid body 2D collider 2D와 충돌했을 때 충돌하는 지점에 갔을 때 자, rb2d.velocity는 제로로 만들 거예요. velocity, 속도를 0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얘는 땅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true. 그리고 얘를 세이브 합니다.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분명히 또 하나 문제점이 하나 보이냐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여기 false 그 다음에 여기 또 콘솔 창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 26줄 뭐 오브젝트에서 null exception error 이렇게 나왔습니다. collision 2D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콜리전에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 여기에서 뭔가 요 부분에서 빌라서티에 관련된 거,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건 나중에 디버깅 해보시면 되고. 자,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가셔서 자,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 거예요. 저 하이라키 뷰에서 버드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6을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6, 컨트롤 6.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폴더, 자, 새 폴더 애니메이션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을 아이들 그리고 저장. 튜토리얼에 아이들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 가서 어떤 거를 갖고 오냐면 아이들이니까 날개를 접은 상태. 그래서 버드 히어로 0 얘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그대로 여기에 보여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아이들이라는 옆에 드롭다운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뉴 클립, 새로운 클립을 새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클립. 그리고 얘는 날개 짓한다고 그래서 플랩으로 만들어 달라고 튜토리얼에 나와 있네요. 플랩. 그리고 저장. 근데 플랩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버드 히어로 1번 얘를 가져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멍든 거 있었죠. 이미지. 걔는 데미지 또는 다이 이렇게 클립을 만들면 되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클립 이름 다이 그리고 엔터. 자, 이번에는 여기 버드 히어로 2를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애니메이션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제어해 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이 애니메이션 창은 필요가 없으면 닫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 가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즈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리고 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렌지색은 오렌지색의 얘가 디폴트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초기 초기 애니메이션 진입이 아이들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는 얘를 프로그램에서 제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자, 아이들에서 다이로 갈 거다.
아이들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서 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럼 아이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바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시 아이들에서 플랩으로 갈 거야. 그럼 아이들 선택하고 메이크 트랜지션 플랩. 플랩에서 다시 아이들로 갈 거예요. 그러면 플랩 선택하고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아이들 선택하면 요 화살표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 자, 그럼 이 전환하는 거를 나는 파라미터라는 매개수로 제어를 해줄 거다.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터 레이어 탭 바로 옆에 있는 파라미터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실수, 정수, 불 이거 안 쓰고 나는 트리거 얘를 쓸 거다. 리셋하는 거를.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이름을 플랩으로. 다시 플러스 눌러주시고 트리거 이름은 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조건을 아까 트랜지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서 다이로 가는 전환 키 얘를 클릭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해지 엑시트 타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료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제어를 할 거니까 스크립트로 해서 얘는 언제든지 내가 제어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된 거를 해제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얘를 좀 내릴게요. 여기 리스트 컨디션 조건을 만들 건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지금 내가 버튼은 아이들에서 다이로 갈 거니까 플랩이 아니라 다이가 필요하겠죠. 다이를 트리거하게 되면 아이들에서 다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들에서 플랩으로 가는 전환, 요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아이들에서 플랩으로 가려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해시타임 언제든지 나는 애니메이션을 전환할 거면 얘를 체크해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얘는 플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얘가 이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튜토리얼 보시면 이제 버드의 애니메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줘라 라는 거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추가하겠죠. 애니메이션 전환 그리고 애니.set 트리거를 다이로 설정해라. 언제? 제로. 얘가 떨어져서 충돌이 일어나서 죽을 때 다이로 전환해라. 그러면 이제 눈이 부은, 멍이 든 그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이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아까 만든 버드 스크립트에 이 내용 두 개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가셔서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애니메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가셔서 여기 리지드 바디 이 리지드 바디 변수 선언한 것처럼 프라이빗 하시고
얘는 애니메이터예요. 애니메이터. 그래서 애니메이터 그리고 변수명은 애니메이터. 이렇게 선언해 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ny.set 트리거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다이.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얘는 죽는 게 아니니까 플랩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플랩인데 일단 얘를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플랩이 되겠죠. 날개 짓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보드의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튜토리얼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D 게임, 스크롤 게임, 러닝 게임이 됐든 횡 게임이 되든 지금 점프하는 거, 그리고 점프에서 자, 리지드 바디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애드 폴스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온 콜리전 엔터 2D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연습했던 거는 온 콜리전, 온 트리거 엔터 그리고 온 트리거 스테이 이렇게 써봤죠. 근데 여기서 온 콜리전 엔터라는 거를 썼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뒤에 가보면 이제 점수, 게임 종료, UI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튜토리얼 가지고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스크립트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인풋 매니저의 get mouse 버튼 다운. 그러면 얘는 0이니까 마우스의 첫 번째 버튼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1을 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을 줬을 때 얘가 2번이.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즉, 얘는 get 마우스, 그러니까 마우스로 찍어서 클릭해서 점프하고, 그 만약에 화살표로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호리존탈, 버티칼 또는 get 키로 쓰겠다라고 하면 키 코드로 같이 써야지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의 인풋 매니저에서 어떤 축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해서 입력값을 받을 때 내가 get 마우스 버튼을 쓸 거냐, get axis를 쓸 거냐, 그 다음에 get axis row를 쓸 거냐. 그러면 get axis하고 get axis 그 row라는 함수의 차이점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숫자를 반환해 주는 거 또는 마이너스 1, 0, 1 이런 값들을 반환해 주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해줄 때 그러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그리고 on collision enter는 어떤 게 사용하는, 이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어지는 이벤트다. on 트리거는 충돌 감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지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나머지 것들을 쭉 넣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화면을 스크롤링 하는 거, 배경 하늘 스크롤링 하는 거, 그라운드 스크롤링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콜라이더에 대한 부분, 콜리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지드 애드 폴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사용해 보는 거.
그리고 인풋 매니저 써보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플랫포머 게임에서 점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거리로 이동을 할 때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가 rigidbody.addFalse라는 걸 쓰는 게 맞느냐, 또는 transform.false를 쓰는 게 맞느냐, 또는 vector3.rough라는 거를 쓰는 게 맞느냐, vector3.slope라는 거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11월 달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꼭 그 함수들을 써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꼭 경험을 해보시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맞히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꼭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잠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는 다시 공유를 전부 다 해드릴게요. 되셨죠?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들은 제가 녹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다시 정확하게 좀 이어서 어제 했던 거하고 그 녹화본하고 오늘 진행했던 녹화본에 대한 것들은 다시 공유를 해드리는 거를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콜라이더에 관련된 것들이 몇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사용하셔야 돼요. 점프했을 때 온 트리거 스테이가 맞느냐, 온 트리거 엔터가 맞느냐, 그 다음에 문을 열 때 아까처럼 뭐 카메라하고 또 도어라는 객체가 있었을 때 감지가 안 되는 문제, 그럴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두 객체 중에 하나는 리지드 바디를 넣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2D 게임에서도 온 콜리전 엔터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두 개의 스프라이트 게임 객체에는 과연 리지드 바디 2D를 다 넣어줘야 되느냐, 안 넣어줘야 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리지드 바디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트리거를 쓸 때와 온 콜리전 엔터를 메소드를 썼을 때 게임 객체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